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내용증명. 근데 잘 주면 좋은데 안 주면 다른 어떻게 방법이 하죠? 없죠. 소송해야죠. 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소장 작성하는 방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내용증명과는 달리 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막 쓰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네. 빼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소장의 양식은 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제가 다운 하나 받은 거고요. 아, 이게 네. 변호사들은 이 양식을 쓰진 않아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는 양식을 구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 여기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접수인 사건 번호, 배당 순위 번호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법원에서 쓰는 거니까 사건 명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원고가 정하는 거예요.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리 써놨고요. 네. 그다음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접니다. 네. 그래서 원고 오경수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주소 쓰시고. 기록하시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웬만하면 꼭 남겨주세요. 왜냐면 아, 법원에서 그쵸, 연락할 그쵸. 일이 있을 맞아, 겁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피고 인적사항을 적어야겠죠. 네. 피고 인적사항은 어디서 구할까요? 집주인, 계약서. 그렇죠. 아 똑똑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거기 연락처까지 다 있겠죠. 많이 늘었어요 우리. 당연히 또 소송의 목적의 갑, 뭐 인지대, 예납, 성달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서 이거는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아, 내는 데 네네네. 거고. 그 다음부터 이 청구 취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청구 취지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상어가 아니고 네. 이 청구 취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보는 근데 이 이유가 소송을 있어요. 왜 했냐라는 네. 겁니다. 청구 취지를 쓰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소송 못 하시는 경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영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면 청구 취지가 달라지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네.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제가 7억에 임차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보증금을 7억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쵸. 청구 취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피고가 함소영 씨죠. 네. 원고한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게 청구 취지의 첫 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뒤에 오는 이자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려운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송할 때 이자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정이자나 그 법정이자가 될 수도 네. 있고 여기 보면 12%가 있죠. 네. 요거는 소송 네.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예요. 이 두 가지 이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거의 12% 이자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2%고 언제부터는 맞아. 법정이자인지 그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대여금 사건과 보증금 사건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돈을 빌린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돈? 네. 자, 피고가 원고한테 8월 30일 날 7억을 줘야 되는데 안 네. 줬어요. 네. 그러면 내가 2023년 10월에 소송을 했다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소장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12% 이자를 붙여야 돼요. 내가 상당한데? 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네. 그다음에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까지는 5%뭐 약정이자 그 다음부터는 12% 이렇게 쭉 가는데 네. 임대차 관계는 그게 좀 독특해요. 달라요. 왜냐하면 전세 계획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임을 월세라고 하죠. 네. 제가 보증금을 네. 드리면은 거기서 네. 이자 나오죠. 네. 나는 원래 월세를 줘야 되죠. 네. 원래 보증금하고 월세를 안 주는 계획도 많잖아요. 그럼 나는 원래 그래요? 월세를 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럼 보증금의 이자로 내 월세를 가름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월세 전환비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세를 깎으면 월세를 그만큼 주겠다. 그래서 총 네. 가치를 맞추는 거죠. 만일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는 네. 내가 거기서 계속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자를 못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소장은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소장이 부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2% 이자만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 청구 취지 1번부터 막히실 것 같다. 그럼요. 근데 내가 만일 이 집을 비워주고 나갔다. 네. 라고 하면은 만료일부터 소장 그때까지는 또 이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1, 200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억 단위 단위잖아요. 돈에서 이게 면 이자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청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나 뭐 변호사 비용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소송 비용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3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걸 붙여요. 가집행? 뭐냐면 내가 1심에서 승소하고 네.
먼저 상대방 집에 집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쓰시면 청구 취지가 끝났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청구 원인은 내가 왜 소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쭉 쓰는 거거든요. 못 받아서 그렇고 뭐 연락 안 돼서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걸 논리적으로 쭉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는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 내용 증명 쓴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랑 피고가 뭐 맨 처음에 계약기간. 계약을 언제 했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은 언제고 네. 보증금은 언제고 월세는 언제고 다 약정을 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줬다는 게 입증이 돼요. 아, 그쵸. 보통 근데 임대차 계약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가면 영수증 써주죠? 맞아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거는 계약 관계가 끝났다는 거니까 네. 내가 임대차 해지한다는 거 내가 내용증 보내지 않았느냐. 아까 그거.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써주시는 증명으로. 거예요. 나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유가 내가 임대차 보증금 줬고 계약 네. 관계 끝냈는데 너는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쓰는 거예요. 뭐 임대차 보증금을 미지급했고 뭐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죠. 쉬우니까.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한테 임대차 보증금에 이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근데 뭐가 또 있어? 입증 예, 방법. 이런 거 뭐냐면 또? 이제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증거를 그냥 이렇게 막 붙여서 그냥 내면은 법원이 아, 보기 어떻게 하게 싫지. 그러면 가뜩이나 사건 많은데. 증거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돼요. 번호. 그래서 원고가 내는 건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이 붙어요. 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영수증. 영수증, 그건 2호증. 그리고 내용증명 보냈다? 3호증. 아. 이렇게 입증 방법에 쭉 그리고 첨부 서류는 뭐 이런 거는 디폴트 값을 붙는 거니까. 그리고 독촉장 이런 것도 그러면은 낼 수도 하는 있어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임대인하고 주고받던 문자 내용 뭐 이런 것도 다 듣고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 쓰시고 그다음에 네. 원고 오경수하고 서명호 날인. 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양식은 이런 게 없는데 네. 뭐 정보 수신 신청 내가 이 번호로 법원에서 오늘 받겠다 해서 동의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할 법원이에요. 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이 여기 가깝다고 그치. 그냥 막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관할을 정하는 데도 네.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요? 그냥 민사소송법이 이걸 정하고 있는데 그냥 대원칙은 네.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대원칙인데 네. 그거 말고 관할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이게 돈을 달라는 거죠. 네.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고는 네. 서초구에 살았죠. 맞아요. 그럼 서초구는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용산구 한남동이잖아요. 네네. 용산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법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아. 집에서 가까운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귀종 이렇게 쓰시면 네. 끝난 거예요? 소장이 끝났네요. 요 양식은요, 저희 네. 블로그에도 다 남겨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시로 참고해가지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빈칸으로 남겼던 건 그러면 이거를 가서 법원에서 써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민원실에 가져가면은 네. 거기서 이제 접수번호 주고 아. 그다음에 인지소송 달래 어디 은행에서 내고 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런 거는 아예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장 네. 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소장 양식은 민원실 내가 가져갈 때 하는 그 소장 양식이에요. 그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랑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는 거에 이어서 연락이 아직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 소장까지 이제 접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